네, 지금부터 포울포인 인수 의향서 제출,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M&A 추진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홈플러스 인수 의향서를 두 곳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자격 가능량이 매우 의심되고 정말 홈플러스를 제대로 교육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홈플러스 유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홈플러스 정상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가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덕 의제도위원장님, 김장근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박기승 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황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공대의 박성원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홈플러스 지부장님, 안수영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단체 피해자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현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바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업자들에게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법원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번만큼 법원은 인가전 M&A 기간을 연장해서 홈플러스를 장기적으로 유통기업으로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게 홈플러스를 이전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도 손만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홈플러스의 노동자들의 고용들이 쓰게 되고 입점상인들의 영업이 쓰게 되고 납품업체들의 거래가 승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경덕 의원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윤병덕입니다. 홈플러스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이 되었던 10월 30일 두 개의 기업이 막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사전 예고 없이 마감 당일에 돌연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피해 당사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 곳은 연매출 5억,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000%로 알려진 AI 기업입니다. 다른 한 곳은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홈플러스처럼 전국에 120여 개 점포, 2만여 명 이상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대형 유통기업을 인수하려면 최소한의 재무적 능력, 경영,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MBK 먹튀 사태 후유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투기 세력의 회생 장난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올바른 회생은 노동자, 입점 전주, 협력업체, 전단체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투기자본의 가치가 아닌 서민의 일터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정한 회생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에는 끝까지 이 싸움의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평택시병 PM 김현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MBK의 검은머리 외국인 김동주 회장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되풀이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역량도 자격도 되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 보고시 인수양서 접수로 나타났습니다. MBK는 여전히 먹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10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를 홈플러스 폐업으로 인해 망가질 지역 경제를 그 무엇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먹튀 행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창간 이강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병주 회장이 나는 투자금 유출만 담당했고 개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장에서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 등기이사였습니다. 등기이사가 아무것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책임 회피, 책임 방기가 아니겠습니까? 김광현 부회장도 MBK가 홈플러스에서 가져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홈플러스 인수 이후에 4조 원이 넘는 부동산 매각하고 1조 원 이상 배당금을 상임이사에 배당해갔습니다. MBK 잘못된 경영, 우리의 홈플러스 노동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국민연금 출자 9천억까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자, MBK가 조금이라도 사회적 책임 느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장 주임대 국장국회의원 박기성입니다. 제가 MBK가 그 홈플러스 관련해서 작년부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진전되지 않았고 결국 회생 결정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번 특감에서도 보험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MBK 증인 김광현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전히 홈플러스 회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홈플러스 회생에 대한 의지가 없는 MBK를 우리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서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 정부 또한 적극 나서서 노동과 함께 홈플러스가 정상화돼서 우리 노동자들 및 입점업체가 정상적으로 회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눈을 붉고 감시를 제대로 해서 MBK가 더 이상 이런 나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고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구당 정의경 의원과 사회민주당 청민대 의원님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구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의경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오늘도 불안 속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국가적 고용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질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회생이 아닌 홈플러스의 두 번째 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만 200조 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와 삶을 지키기 위한 공적 기금입니다. 지금 바로 그 역할을 해내야 할 순간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농협의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책임있는 인수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투기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10만 노동자 그 가족의 삶과 희망입니다. 국가 책임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결단하면 노동자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정부가 외면하면 대량 해고와 경제 붕괴라는 국가적 대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주저없이 지켜주십시오. 직접 나서서 고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임을 행동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MBK가 구성원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분 모두 적절하지도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그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규제하고 수많은 부서원들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과 그리고 국가와 함께 유통망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법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 유통망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달이면 폐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산이냐 폐쇄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동료원들과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플러스 군대의 박서훈 공동대표입니다. MBK가 10년 전에 사모펀드 인수를 했는데요. 그때 7.2조를 총 인수 자금인데 그중에 2.2조만 사모펀드를 모으고요. 5조는 홈플러스의 부채 차입 인수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MBK가 인수하고 난 뒤에 매장을 20개 팔아가지고 4조 만들고 그리고 연 13%, 14%의 고리를 내고도 차입 자금에 대해서 내고도 1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야가입판 아니냐. 그리고 먹튀,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먹튀라고 합니다. 지금 제2의 야가입판, 먹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홈플러스가 잔존 가치가 3.7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인수의향서 낸 데가 직접 거래 그런 포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자산이 10억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자본이 10억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마이너스 1000% 거의 영업순 손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군데의 부동산 회사는 회사가 이미 마이너스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회사들이 2조 정도의 펀드를 모아가지고 차입을 해서 인수하겠다고 하는 제2의 MBK, 제2의 야가입판, 제2의 먹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게 하는데 촉진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시민사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달려있고요. 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가 달려있고 국민연금이 또 9천억 정도가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건실한 그런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안수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홈플러스 인수의향서 마감일에 두 곳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홈플러스를 살리냐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참담했습니다. 연 매출이 5억 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00%인 회사, 그리고 유통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홈플러스 인수는 장난이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 2위, 노동자 입점업체 등 10만 명의 생존권이 달린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 납품업체, 농민 등을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들러리처럼 인수의향서를 내고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민간기업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악질 투기자본 MBK가 회사를 지었자고 빚더미만 남겼는데도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하고 납품 대금이 밀려 상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노동자는 이번 달에 월급은 나오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 경제를 떡받치고 있습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농민의 팔로를 잇고 노동자, 소비자는 독과점에 갇혀 물가 폭등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공공적 유통업체가 인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먹튀 자본이 아니라 상생의 자본, 선량한 인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고용, 납품업체와 농민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지킬 대책을 지금 당장 세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서 제출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시간을 끌면 홈플러스는 무너집니다. 그건 한 기업의 청산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의 청산입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지도부 노숙 농성에 돌입합니다. 당사자로서의 절박한 마음도 있지만 가족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앞장에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체 피해자 기대의 집행위원장 이의환입니다. 홈플러스 매각 입찰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3월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MBK와 홈플러스는 갈수록 신뢰를 상실하고 피해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애초부터 멀쩡한 기업을 망가뜨리고 나서 3월 18일 자산가치 4조 7천억이라 문제없다는 김경애 대표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이 있는지, 왜 김병주 회장은 화제 출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갚지도 못할 유동화 전단체 단기 채권을 마구 발행하고 상거래 채권, 공익 채권으로 취급해 100% 변제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김경애 대표와 김병주 회장에게 복수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개입찰 매각 공고를 했길래 이런 터무니없는 인수위양서를 접수하게 하게 했습니까? 최소한의 기본 입찰 자격 조건조차 없이 마구잡이 입찰 공고를 내고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겠다고 방치하는 꼼수 입찰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일에게는 수십억의 매각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이없는 매각 공고로 피해자를 두고를 얘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타들어가는데 시간만 질질 끌다 결국 파산 청산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홈플러스 피해자들을, 특히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은 귓거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합니다. 검찰은 왜 아직도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은 왜 아직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이제는 노조로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저녁에서 이제 노조로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